유럽 국가들은 사상, 예술, 과학, 정치에서 상업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유사한 전통으로 서로 얽혀 있다. 이들은 애초에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각기 자기들의 개성과 조직을 따로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숙명적 현실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나 샤를마뉴, 샤를 5세, 나폴레옹 등 세계의 영웅들은 유럽을 통일해보겠다는 이상을 가졌었다. 이와 같은 감정은 히틀러의 가슴에도 유럽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욕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위에서 예로 든 영웅들과 유럽 통합주의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복종시킬 수 있었단 말인가? 언제나 반대로 전반적인 중앙집권 체제는 강한 반사작용으로 강렬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나는 역사상 어느 시기에서도 그랬듯이 유럽의 통일이 곧바로 유럽인들의 융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조직적 접근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 사이에 대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교류는 국경을 초월한 과학기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 합작의 형태 등을 취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신수단과 빈번한 여행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정책은 여러 국가가 상호 간 다양한 유대관계를 전개하며 그들의 공동의식관념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 제국의 협력체 구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어느 날엔간 유럽 통합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우리에게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기적 회합을 가지면서 우리는 일부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이 유럽을 대서양 체제로 끌고 나감으로써 유럽인에 의한 유럽의 건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대륙과 한몸이 되어 방향과 습관과 파트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이어서 우리는 북유럽 제국과 처음에는 긴장 완화로, 다음에는 상호 이해로, 그리고는 상호 협조를 하도록 모범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각국의 편견과 선전을 초월하여 오직 평화 발전만이 우발적으로 갈라진 유럽 양측에 사는 인간들의 욕망이며 요구임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유럽 대륙과 그 대륙이 내포한 문제의 핵심은 독일이다. 독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럽은 건설될 수 없다. 독일의 실책은 이 구대륙을 갈라놓을 뿐이었다. 이제는 물론 전승국에 의해 세동강이 나서 연합국이 주둔하고서 위협적이지 않으나 전에는 하루아침에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의 군대를 일거에 박살낼 수 있었고 이탈리아와 공모하여 아프리카의 나일강까지 군대를 진격시켰던 사실이며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협조를 받아 일거에 폴란드와 소련을 거쳐 모스크바의 문턱에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의 요새에 들이닥쳤던 독일의 야심과 대담성 등이 바로 어제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 기억에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독일 압제자들은 압박과 착취와 범죄를 어디서나 자행하며 군대의 깃발을 휘날리지 않았던가?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이러한 게르만족의 악마적 행위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기필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편 독일이란 또 이 거대한 민족의 뜻을 고려하며 독일을 유럽 대륙에 실제로 융합하지 않고서는 과거의 적대 감정이 연장되는 한 라인강의 이쪽과 저쪽에서 죽음과 황폐함이라는 수천 년을 내려온 의구심을 없애지 않는 한 유럽에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독일 운명에 관계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심은 이미 서 있다. 나의 생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주어진 국경선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고 위험한 일일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를 분리하는 오데르 나이세 선이 이대로 결정적인 국경선이 되어야 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과거 독일 측의 어떠한 주장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또 다른 병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독일은 핵무기를 제조 확보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긴 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독일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로 구성된 협력체제 내의 회원국으로 가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모든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고 세쪽으로 갈라진 독일 민족을 재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서독은 유럽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공동체 각국과 정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특수관계라는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이제는 두 국민들이 싸울 필요가 없으므로 을에 서로 조금씩 이해해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재집권할 당시에 나는 아데나워 서독 수상을 극적으로 만났다. 콘라트 아데나워 수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본 정부를 이끌었고
자기 나라를 프랑스와 사이좋게 했고 프랑스와 같은 길을 걷는 우방으로 인도하기를 어느 독일 사람보다도 더 강렬히 열망했다. 또한 레나니 지방 출신인 아데나워는 골족과 게르만족이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감정에 의해서 옛날에 라인 강병에서 로마 제국의 모습은 풍요로웠고 프랑크족이 번영하였으며 샤르마뉴 대왕도 영광을 누렸으며 오스트리아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의 왕과 독일의 왕자와의 관계를 정당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감정에 의해 독일은 프랑스 혁명의 불길에 같이 휩쓸렸고 괴테, 하이네, 스탈부인, 빅토르 위고 등은 이에 영감을 얻기도 했다. 이 두 민족은 사나운 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어둠 속에서 같이 걸어갈 길을 더듬어 왔다. 애국자인 아데나워는 히틀러의 광란적 야망이 징후와 의구심의 산을 두 민족 간에 얼마나 높게 쌓아놓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사실상 독일 대중과 엘리트는 정열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었으나 아무튼 이 높은 장벽의 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대대손손이 적이던 독일에게 기분 좋게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데나워 수상의 정책은 끈기 있고 능숙하게 수행되어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은 번영과 발전 누리게 되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선 연약한 주체는 비록 동쪽 공산지역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서방의 보호가 이를 파괴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의 확고한 뒷받침이야말로 국내외로 아데나워의 독일에겐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아데나워 수상은 나의 재등장이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나를 만났으면 하고 요청했다. 나는 그를 1958년 9월 14일과 15일에 콜롱베에 있는 나의 집에서 만났다. 수상은 우리 두 사람의 회담이 의외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그 사람, 즉 이 늙은 프랑스인과 나보다 더 늙은 독일인은 양 국민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오히려 궁전의 장식보다 가족적 분위기가 더 좋았다. 이리하여 나와 나의 아내는 수상에게 나의 사적 라브 아스리에서 소박 하나 정중한 대접을 했다. 아데나워와 나와의 구수회담이 시작되었다. 수상은 즉시 내게 신임 문제를 던졌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드골 장군께 온 것은 귀하야말로 사태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인물됨, 또 귀하에게 이미 조국을 위해 행한 업적, 또 귀하께서 재집권을 했을 때의 조건들, 결국 이 모든 것이 귀하에게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두 민족이 서로 정중한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관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당분간은 이 점에 있어 우려할 바는 없다 하겠지만 우리가 밟아온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는 좋은 방향에서 이미 진행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패배, 프랑스의 권태감의 실상인즉 순간적이고 지극히 급박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항구적인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가름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물론 전 유럽을 위해 거대한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선 진정으로 영구히 양국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떨어져 각자의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적대적 관계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드골 장군, 우리나라의 실천적 화해가 장군의 뜻이라면 이 사람 아데나워도 장군과 더불어 쾌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나는 11년간 수상 자리에 있어만 아무리 내 나이가 많다 하여도 앞으로 얼마간은 더 수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히틀러에 대해 경멸과 비난만을 일삼아 왔고 히틀러 주구들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이 학대를 받았지만 지난 행적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독일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프랑스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아데나워 수상의 질문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이 나의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은 프랑스가 오늘날 독일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할 순간이 바로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870년, 1914년, 1939년에도 게르만 민족의 야심으로 인하여 무서운 시련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날 독일은 점령됐고 파괴됐고 국제적인 지위는 딱한 형편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으로 미루어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프랑스 국민들이 라인강의 이웃나라로부터 전에 당한 뼈아픈 추억을 잊을 수는 없겠고 앞으로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대전 때 나는 벌써 이러한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즉시 취해져야 한다고 역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태는 달라졌고 독일의 입장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아데나워 정부가 이끄는 행동에 의해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가 일신된 오늘날 첫째가는 이해의 목표가 유럽이 뭉쳐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뭉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파리와 본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사의 조류를 뒤엎어 엎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화해하고 그들이 노력과 능력을 합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끝내고 나와 아데나워 수상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다음 원칙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유럽 철강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유럽 원자력위원회 및 유럽 공동방위체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은 모든 국가가 한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들 주장하나 우리 독일, 프랑스 양국은 각자의 정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각자의 환경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위에 기초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데나워 수상의 말에 의하면 독일은 현재 좌절된 상태이고 강대국에 저당 잡혀 있는 형편이므로 프랑스에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가 독일을 국제적으로 위신과 신용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 독일의 안전에 기여하고 위기의 국면, 특히 베를린에 깃들인 위기의 기운을 걷어주며 그리고 독일이 재통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힘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데나워 수상의 이토록 많은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청을 했지만 우리 프랑스는 독일 국가에 대해 국토통일, 국가의 안전, 국제적 지위 등에 관한 한 아무것도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세계적 침략자였던 독일이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그 점은 믿어주십시오. 프랑스는 우리 두 국민 간의 이해를 키워나가기 위해 유럽의 평화와 통합과 균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프랑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독일 측에서 몇 가지 건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현 국경선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이고 동유럽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핵무기를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릴 것과 독일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시련도 겪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것 등이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해둘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데나워 수상의 현실주의와 나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조국인 독일에 헌신적이었다 해도 현 국경선의 수정을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만일 그가 국경선 수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 소련과 폴란드인들이 경악과 분노를 중전이 몇 배나 더 표현할 테고 서방 측으로부터도 불안에 찬 비난만을 자아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데나워 수상이 공산주의에 대해 더 말할 나위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모스크바 제국주의가 그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잠정적 현상 유지를 지켜야 한다는 전망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고 수상은 말했다. 1955년에 저는 크렘린을 공식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후 모든 서방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중에서 처음으로 그곳에 갔었습니다. 아데나워는 독일이 핵무기를 소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하면서 만일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아데나워가 진심으로 독일 통일을 원하며 소련의 앞잡이인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압박을 끝내고 싶어하는 염원을 그가 소련 지역 동독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또 전통적인 민주국가 신봉자들의 당수이며 가톨릭을 믿는 이 레나니 지방 출신의 수상에게서 어떤 때든 현 독일 연방공화국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데서 생긴 근심을 간파할 수도 있었다. 즉 독일은 이번에 양분된 영토 중의 한 부분인 프러시아, 프로테스탄트 및 사회주의의 블록과 하나가 된다는 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 한다면 기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아데나워 수상은 유럽에 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길 그들이 민족, 국가, 법률을 어떠한 형태 속에 집어넣어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데나워는 물론 유럽 통합이란 신비로운 이점이 독일에게 확고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는 프랑스에 있는 유럽 통합주의 주창자들인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만 등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점령당하고 분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독일의 수상으로서 어떤 서유럽 기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뛰어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동유럽에 맞서 상당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을 유럽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서독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아데나워는 미국이 이러한 보장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보장이야말로 독일 국민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미국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혹시 고립되지나 않을까 하는 독일 국민들이 걱정을 없애줄 수 있고 과거에 불행을 가져다준 히틀러의 무력도취 사상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나는 아데나워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순전히 프랑스 자신만의 이해관계에서 본다면 현재 독일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런 서유럽 기구도 필요하지 않다. 프랑스는 대전에 의해 국가 위신이나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유럽 기구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정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 목적은 친화와 전반적인 발전에 있다. 한편 서유럽 기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로마 조약이 성립되도록 시도할 것이고, 그 밖에도 유럽 6개국은 지구상에 제시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호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유럽 경제 공동체로 말하면 프랑스가 상당히 중요히 여기는 농업 문제와 영국의 가입 문제 등에서 차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영국은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입장을 던지지 않는 한 여기에 가입되긴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독일 정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협력이 없다면 이 시 6개국의 실제적 통합이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 면에서 나는 장군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아데나우 수상은 말했다. 그는 계속하여 독일은 유럽 농업 공동시장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호감을 갖지 않고 있으며 영국 측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6개국의 통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군께서 말한 두 가지 문제, 농업 문제 해결과 영국 가입의 보유 때문에 6개국의 통합에 지장이 없도록 행동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이웃 우방국들과 정규적으로 정치회담을 갖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선 미리 찬성합니다라고 아데나우 수상은 계속해서 말했다. 대서양 동맹약에서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 연방국이 무조건 이 조약에 가입고자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나는 수상에게 확실히 말했다. 이 핵무기 시대 그리고 소련이 독일을 위협하는 한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프랑스는 독일과 같은 조건에 있지 않았다. 물론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경우 워싱턴 조약에 의해 예정된 동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겠지만 프랑스는 동시에 어느 땐가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랑스 자체가 근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인가, 핵무기 통합 문제는 적용될 수 없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더욱 나토 탈퇴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독립 문제는 곧 우리나라의 목표와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프랑스가 장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나는 아데나우 수상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대국의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스스로가 위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책임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는 통합을 유지합니다. 사실 이 땅을 불족, 원민족이 차지한 이래 내부 분열과 환상도 항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구제되고 강력한 정치체제를 갖춰 세계사의 잉태기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프랑스는 스스로 국제적 사명감을 되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되찾지 못했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와해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독일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프랑스가 사라진다는 전제에서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자포자기 상태로 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최악의 위험한 일일 뿐더러 다른 나라에게도 중대한 위험인 것입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아데나우 수상은 답변했다. 수상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 진심으로 프랑스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장군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록 독일의 악령이 프랑스와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독일 국민 역시 자신의 존엄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듣고 보셨으니 독일이 자기 품위를 되찾도록 장군께서 도와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데나우 수상과 가졌던 회담의 결론으로 우리 두 사람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이고 특혜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각국의 개성이 사라질 수 있는 기구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한데 섞여 개성을 잃지는 말자고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긴밀한 개인 접촉을 갖자고 약속했다.